100 얼마가 막 한 번에 훅 나갈 생각하니까 정수기 선택하는데 한 2주 걸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데코야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만든 것 같아요. 카메라도 한번 고장나서 수리 들어가고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이렇게 조금 늦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정수기 렌탈을 할 것인가? 구매를 할 것인가? 저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최근에 좀 많이 알아봤거든요. 이 알아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가정에서 생수를 사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수기를 이용을 하시고 계시죠. 요즘은 정수기가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공간 활용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정수기의 종류가 다채롭다 보니까 선택 장애도 살짝 일어나고 결국에는 디자인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정수기마다 정수 방식에 따라 물맛도 다른데요. 크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요즘은 주로 어떤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직수형, 아니면 저수조형, 또는 중공사막, 역삼투압, 나노 필터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요. 저는 필터 방식, 정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역삼투압의 장점은 인공 방투막을 이용해서 세균이 박테리아, 중금속들, 미네랄까지 모두 걸러내요.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몸에 좋은 미네랄까지 걸러낸다고? 그럼 안 좋은 거 아닐까? 그럼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극히 제 생각인데요. 저는 물 안에 미네랄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물에 좋은 미네랄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이 물로 섭취하는 미네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밥 한 숟가락 더 먹는 게 미네랄 섭취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없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 건강한 밥 한 끼 먹으면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미네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 미네랄을 제거한 물 같은 경우에는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항상 존재를 하잖아요. 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이 물하고 만났을 때 미네랄이 없는 경우는 그 산성화가 되게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pH 농도로 봤을 때는 6.0 정도이고요. 6.0이 산성에 조금 더 가까운 수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산성에 가까운 물을 많이 꾸준히 마시면 안 좋다라는 또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역삼투압 방식으로 30년 이상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정수기 물을 먹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생수 사 먹고 음료수 사 먹고 집보단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정말 몸에 안 좋을까라는 것에 약간의 물음표를 가지고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이러한 설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역삼투압 필터를 이용하는 정수기를 보여드릴게요. 이 브랜드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제가 5년 동안 실제로 사용했고 5년을 사용해서 이제 렌탈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제 거죠. 제게 된 거죠. 그래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전형적인 역삼투압 방식이에요. 우선은 굉장히 부피가 크죠. 솔직히 이거는 온리 정수만 되기 때문에 부피가 큰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온수 기능이 있고 냉수 기능이 있고 이러면 부피가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역삼투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수조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조통에 한 3분의 2 이상의 물이 차 있어야 정수기에서 물을 떠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역삼투압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정수기간도 오래 걸리는데 수조통에 물까지 차 있어야 내가 그 정수된 물을 마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 번거롭다, 조금 불편하다라는 정도가 있습니다. 필터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적어도 3개월, 3개월마다는 꾸준히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력 소모가 많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역삼투압 방식을 사용하는 정수기들은 아무래도 정수 기능이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이 수조통 관리가 어렵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곤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조통을 깨끗하게 세척을 하지 않는다면, 물을 자주 마시지 않으면 수조통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 물로 밥하고 물 끓이고 국 끓이고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오래 있었던 적이 없어요. 가장 오래 있었던 적은 아마 밤에 잠잘 때?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역삼투압 방식을 사용했을 때 큰 불편함이 없었다. 수조통에 대한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아무래도 렌탈이다 보니까 2개월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렇게 닦아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역삼투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주로 쓰는 방식이고요.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70%는 역삼투압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석회수를 걸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곳이나 녹물이 나오는 곳이나 석회수가 나오는 집들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그 특정 지역이 있어요. 그러한 곳에서는 역삼투압 방식을 이용하는 정수기를 이용하면 좋다. 그리고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공사막 필터, UF 필터라고도 하는데요. 이 방식은 역삼투압 방식이 조금 더 바뀐 필터 방식이에요.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주로 이용하기 쉬운 방식이고요. 중공사막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은 걸러내지 않습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미네랄을 걸러내지 않으니까 pH 농도는 거의 7.0, 7.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삼투압과 비교했을 때 정수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유해 물질을 100% 걸러낼 수 없다라는 게 중공사막의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삼투압의 방식에 비해서 정수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요. 물 소비량이나 그 전력 소모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해 물질을 대다수 그럼 남아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중공사막 안 좋은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중공사막 방식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나노나 여러 가지 다른 필터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을 보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공사막 필터를 이용한 정수기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정수기는 중공사막 필터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필터에서 바로 걸러지고 나오기 때문에 정수 기간이 굉장히 짧고요. 그냥 물 슉 돌아가서 뚜루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고 그 정수하는 과정에서 물이 버려질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 소비도 굉장히 적고요. 전력 소비도 적어서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는 점이 장점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필터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나노 필터가 또 있는데요. 중공사막 필터와 거의 유사해요. 여기서 차이점은 정전기를 이용해서 유해 물질을 걸러주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식은 역삼투압의 긴 정수 기능을 보완을 하고 그리고 중공사막의 유해 물질을 100% 할 수 없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공사막 필터 방식의 그 정수 능력을 조금 더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정리가 되시죠? 역삼투압, 중공사막, 나노필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될까? 여기서 또 고민이 되시겠죠? 어떤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뭐 지역적인 특성으로 여기는 좀 노후가 많이 돼서 녹물이 좀 나와요. 아니면 석회수가 이렇게 동반돼서 나오는 곳입니다. 이러면 무조건 역삼투압을 선택하시면 되실 거예요. 편의에 맞게 뭐 역삼투압 하시고 싶은 분들은 역삼투압 아니면 중공사막 아니면 나노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거 외에는 이 필터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하면 그 외에는 디자인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 집에 맞는 필터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자, 이제 필터 방식을 결정을 하셨다면 정수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정수기 선택이 또 어렵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요즘은 대부분 직수 정수기 타입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요즘 핫하죠. 싱크대에 연결하는 언더싱크파가 대세이기도 합니다. 뭐 S4와 L4가 주 방식이 그렇게 있죠. 그리고 언더싱크파 제외하고 굉장히 슬림하고 작게 나온 디자인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늘 한 4가지 정도, 하나는 제가 선택한 거고요. 나머지 3가지 정도와 같이 함께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4가지는 모두 직수 정수기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중공사막과 나노 필터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표로 봤을 때 어떠세요? 가격이 정말 중구난방이죠. 처음에는 저도 비스포크, 퓨리케어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잘 나왔어. IoT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다 웬만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케어가 가능하니까 정말 바꾸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100만 원 훌쩍 넘는 금액이에요. 순간 이렇게 막 비싸게 다가오니까 살짝 머뭇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3만 원 초반이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3년 사용하면요 100만 원 넘어요. 2만 원 중반대 조금 더 기능 추가되면 가격 비싸지시는 거 아시죠? 뭐 온수, 정수 아니면 뭐 얼음 이렇게 되면은 2만 원 그만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3년만 넘으면 다 100만 원 넘어요. 필터 가격을 아무리 추가한다고 하지만 100만 원 넘는 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4와 L4에 100만 원 훌쩍 넘는 가격이
절대 비싼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결국엔 그거죠. 월별로 나눠서 조금 낼 것인가? 한 번에 확 낼 것인가? 일시불이냐? 할부냐? 그 차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제품을 나열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표를 봤을 때 고가일수록 주요 기능이 다릅니다. 더 주요 기능들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순간 온수, 필터 교환 알림, IoT 서비스 그 외에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터 방식을 선택하셨고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온수 굳이, 냉수 굳이, 얼음 굳이 이런 딱딱딱딱딱 주요 기능이 이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보시고 마지막에는 결국 가격이죠. 가격까지 최종적으로 딱 정리를 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물맛은? 물맛. 제가 지인들 주변에 비스포크 하시는 분도 있고요. 퓨리큐어 하신 분들도 있고요. 얼음 정수기 맛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역상투합 방식을 이용했던 정수기 물을 마셔보고 했기 때문에 물맛은 역상투합이 제일 맛있어요. 물론 제 기준이긴 한데 역상투합 방식의 물이 가장 깔끔하고 라이트하고 더 약간 더 물맛이 달아요. 그래서 제가 직수 정수기를 바꿨는데 처음에는 물맛이 영 아닌 거예요. 영 아닌 거야. 그래서 다시 바꿔야 되나? 이러다가 적응했습니다. 적응하니까 또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있는데 물맛은 역상투합 방식이 가장 맛있다. 그렇다면 렌탈이냐 구매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가지 의미는 일시불이냐 할부냐 그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시불이 절대 비싼 게 아니다. 렌탈이 조금 더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면 비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품 가격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넓게 봤을 때는 렌탈이 조금 비싸다. 그냥 난 셀프케어 할 수 있어 하면은 일시불. 그리고 결국 개인 생활 패턴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맞겠죠. 저는 솔직히 언더싱크파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100 얼마가 막 한 번에 훅 나갈 생각하니까 저한테는 좀 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로 바꿨는데 후회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 만약 정수기를 바꾸신다면 아니면 정수기를 새로 설치를 할 예정이시라면 필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브랜드랑 가격을 비교를 해서 최종 결정하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센스 있는 알람도 부탁드릴게요.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테크와이프였습니다.